주어지면서 광복 80년을 그리고 뜻깊은 시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 관계 보고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쟁점 제시를 해서 시간을 갖기 때문에 다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라는 것은 바다서가 현상이 반복되었지요. 그렇지만 현재의 이 교차 상황이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중단의 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2018년 12월 14일 날 체육공동회담을 마지막으로 해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6년 반 정도로 됐습니다. 이 6년 반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했을 때부터 54년 동안에 가장 긴 중단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북 교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중단이 길면 그만큼 인식도 나빠지고 아무래도 재개하는데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저절이 끊어져 있는 것이고 남북 간의 저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보면은 물밑 채널이 있고 국정원 중심으로 물위 채널이 있습니다. 물위 채널은 통일부 차원도 있고 군통신선도 있고 적십자 채널도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또 민간 채널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채널이 끊어져 있다 하는 것이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통 채널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접경이나 비밀정지대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오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긴장 고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적대적 국가를 나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일 인식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문제도 있을 거고 한국전쟁 이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광복 8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종의 적대적 대북권, 광복 냉전주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일부 세력이 그것을 숙주로 삼는 현상들이 여전히 여전하다 하는 부분들도 특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전망할 때 크게 보면은 국제질서 차원이 있고 남북관계 차원이 있고 국내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서 국제질서 차원의 한반도 질서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하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북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북미 관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종전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같습니다. 휴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휴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미러 북 삼각관계에서 북러 관계의 밀착과 미러 북미 관계의 교착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미 관계는 2019년 한해회담 실패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노이 회담 당시에 트럼프 1기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2기를 비교해 보면은 협상이라는 게 정상회담 차원과 실무회담 차원 이런 것이 이제 보완돼야 되는데 1기 때보다 트럼프 정부의 협상 구조가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NSC 보좌관이 경질된 지가 거의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 NSC 뭐 부보좌관부터 시작해서 300명 중에서 200명을 가겠다고 했는데 행정 인력을 제외하고는 NSC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그 일종의 협상 구조에 상당한 그 공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해서 협상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협상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관계 환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오히려 많은 자체에서도 고민하는 문제이시고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북관계 재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북한의 적대적 국가로는 남북관계 악화하는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독 관계에서도 보면은 동독이 초기에는 일민족 미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일민족 이국가론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이민족 이국가론으로 변화한 과정과 일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통일 담론의 빈도도 줄고 또 전적으로 이데올로기 우선순위도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대체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개성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차별성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하는 것이고요. 다들 잊어버렸지만은 2015년 8월 15일 날 평양시간이라는 게 설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 정상회담 때 다시 남북한이 시간을 통일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관계의 교착이 장기화되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교착이 됐을 때 그 교착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서 남북관계를 재개했던 경험에서 좀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2004년 5월달에 제가 통일부 장관 보좌관이었는데요. 사실은 2004년 6월달부터 남북관계 그때도 꽤 오랫동안 교착이 됐습니다. 거의 2005년 6.15 행사를 통해 갖고 다시 이제 재개한 것이니까 거의 1년 정도 그랬던 부분인데 그때를 비롯해서 남북관계가 교착이 됐을 때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인식이라든가 남북관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의 적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착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적인 능력, 특히 이제 북미 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한미 관계에서의 하고 이런 부분인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상황주도 능력 이런 게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론의 재정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두국관에 대해서 통일 포기론이나 평화적 두국관을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독이 두국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통일 지향을 부정하지 않는 특수관계론을 고수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했던 것은 사실은 동서독 관계에서 윌리 브란트 정부의 신동방 정책의 주요 개념, 다시 얘기해서 특수관계론을 우리가 나름대로 활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 원칙론과 평화 공존론 두 개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개를 어떻게 이제 견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대 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국간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정적 특수관계론을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6.15 공동선언이 갖는 의미가 저는 크다. 6.15 공동선언 이양 남북 간이 일종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원칙에 합의를 했고 통일을 과연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 부분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단계 통일 방안 중에서 남북 연합론을 어떻게 현재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일종의 두국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일 지향을 의무를 갖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재 문제인데요. 1990년대 북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한반도 정세라는 게 남북미 삼각관계, 그 중에서 남북미 삼각관계는 세 개의 양자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그런데 이 세 개의 양자관계에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결정적 차이는 이 세 개의 양자관계에서 북미관계가 압도적 규정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2017년 이전하고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갖고 있는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중러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문칙으로 보여지는데요. 북중 관계가 왜 전략적인 이익에도 상호 이익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면은 중국은 유엔 차원의 제재 결의안, 즉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라는 것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북러 관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 자체에 대한 준수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러 관계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할 거리가 있지만은 중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 삼각관계
사이에서 북중 관계, 북미 관계의 온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뭐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완화와 북한의 점진적인 일종의 그 핵문제 해법과 맞아떨어져서 실행이 됐다면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실행되지 못하면서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돼서도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한번 좀 고려될 만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돼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동결 감축 계획이 아마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비핵화의 목표를 유지하도록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동결할 것인가에 걸리는 일종의 이제 군비 통제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지혜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겠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했을 때는 일종의 군비 통제식으로 군비 통제에서도 군용적 군비 통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구조적 군비 통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게 대체로 군비 통제라는 것은 군사적 신뢰 구축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핵 문제에 대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이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비 통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핵 문제 한정에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분야와 핵 문제에 대해서 남북미 사이에 어떻게 이거를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복원에 관련돼서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발표문을 한 일주일 전에 제출했는데 그 사이에 좀 진전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학성기 방송을 중단해서 북한의 호응 조치를 들어냈고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대북 전단을 막겠다는 것은 경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막겠다 그러면 막는 거고요. 방관하겠다 그러면 방관하는 거예요. 통일부가 유관부처를 모아서 회의하고 결국에는 이 경찰이 전달 뿌리는 단체는 뻔하거든요.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 그러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호응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접경에서의 긴장을 완화해야지 그 다음으로 나가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의무사비를 복원하는 게 있겠죠. 일정한 남북 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이것도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군사 합의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파기가 되는데 도보는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의무군사 합의 복원과 관련돼서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서 복원을 계기로 해서 적경에서 어떻게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세 번째로 이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와 관련돼서 해놨는데요. 비무장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화지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상황도 좀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개발 위주보다는 좀 환경적 접근이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접근도 중요한데 문화나 생태나 기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달라진 가치 기준을 반영한 비무장지대에 대한 일종의 종합 지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남북관계를 분야별로 교류의 범위에서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